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항상 건강 조심하고 바이러스 예방 수칙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한국어 중급 2반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지각할까봐 걱정했어 예요. 오늘도 공부할 준비 다 되었나요? 자, 우리 이제 그럼 오늘도 힘차게 공부 시작해 봅시다. 시작! 자, 우리 첫 번째 순서, 대화 순서 한번 볼게요. 자, 친구들, 이곳은 어디인 것 같나요? 이곳은 바로 학교죠. 그렇다면 학교를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학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주제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진이와 지수는 매일 아침 스쿨버스를 같이 타요. 오늘은 우진이가 스쿨버스를 안 탔어요. 왜 안 탔나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CD를 틀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진아, 오늘 왜 스쿨버스를 안 탔어? 늦게 일어나서 못 탔어. 그랬구나. 난 내가 스쿨버스를 못 타서 지각할까봐 걱정했지. 그런데 왜 늦잠을 잤어? 어제 밤늦게까지 책을 읽느라고 늦게 잤어. 자, 우리 우진이가 스쿨버스를 못 탔어요. 왜 못 탔나요? 바로 늦게 일어나서 못 탔다고 했죠. 그래서 지수가 걱정한 점이 있어요. 왜냐? 스쿨버스를 못 타서 지각할까봐 걱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왜 늦잠을 잤나요? 왜냐면 우진이가 밤 늦게까지 책을 읽느라고 늦게 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순서, 어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에 관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출석하다. 호어로는 estar presente라고 하죠. 어떤 자리에 나아가서 참석을 하는 것을 출석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회의에 출석하다, 학교 수업에 출석하다, 그리고 나는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단어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어는 결석하다. 포어로는 estar ausente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가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학교에 결석하다. 어제는 많이 아파서 결석했어요. 지각 한 번 없던 민수가 결석을 하다니 웬일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어는 조퇴하다입니다. 조퇴하다는 쌓일 마이세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하여진 시간에 이제 그 전에 물러나는 것을 이제 조퇴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친구가 아파서 학교에 끝까지 못 남고 일찍 가는 것을 이제 조퇴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민수는 몸이 아파 학교에 일찍 조퇴하였다. 독감에 걸려 1교시 수업 후에 조퇴했다. 집안 사정으로 조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볼게요. 네 번째 단어는 등교하다입니다. 포어로는 ir a escola라고 할 수 있죠. 등교하다의 뜻은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을 등교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등교해요. 오늘은 학교 행사가 있어 책가방 없이 등교한다. 민수는 선생님에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등교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지각하다예요. 포어로는 atrasarse라고 할 수 있죠. 이 뜻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등교하는 것을 이제 지각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문을 보면 오늘 늦게 일어나서 수업에 지각했어요. 그렇게 천천히 걷다간 지각하겠다.
민수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는 모범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졸업하다입니다. 졸업하다는 formalcy라고 할 수 있죠. 혹은 C-formal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학생이 이제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 이제 어떤 교과 과정을 이제 마치는 것을 이제 졸업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졸업하다의 예문을 보면 나는 오늘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우리 언니가 오늘 중학교 졸업해요. 너는 중학교 졸업하고 어느 고등학교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등교 시간. 등교 시간은 무엇이냐면 학교에 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horas de entrada na escola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우리 학교 등교 시간은 8시예요. 나는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요. 너희 학교 등교 시간은 몇 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쉬는 시간입니다. 포어로는 intervallo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예문을 보면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운동장에 뛰어나가 놀았다. 칠판은 반장이 쉬는 시간마다 지운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매점으로 몰려갔다.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은 어떠한 수업 시간 그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 시간이 되어서 친구들끼리 놀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점심시간. 점심시간은 어라도 아우모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는 시간을 점심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아침을 굶었더니 점심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급식실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점심시간인지 교실에 학생이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급식실 친구들 뭔지 아나요? 급식실은 학교에 점심을 먹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급식실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 9개의 단어를 보았고요. 우리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우리 반 학생들이 아무도 느느느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각하다, 혹은 조퇴하다, 혹은 등교하다, 혹은 결석하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지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오전 8시 반이에요. 이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 3가지 배웠죠. 등교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근데 오전 8시 반이면 이 3가지 중에 무엇이 맞을 것 같나요? 바로 등교 시간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좋아요. 자, 이제는 밥을 먹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3가지 또 있었는데 그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바로 점심시간이 맞겠죠. 네, 우리 이렇게 어휘 시간은 끝냈고요. 우리 3번째 순서, 문법과 표현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법은 우리 대화를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에 왔어요? 학교, 교실에 왔어요. 네, 교실까지 걸어서 왔어요? 뛰어서 왔어요? 뛰어서 왔어요. 왜 뛰어서 왔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학교에 뛰어서 와요? 아마 늦었어요. 늦을 때 뛰어와요. 네, 지각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지각할 것을 걱정해서 뛰어왔어요. 그럴 때 지각할까봐 뛰어왔어요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볼 문법은 뭐뭐을까봐예요. 뭐뭐을까봐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짐작하거나 추측한 내용에 대해 걱정이나 의심의 뜻을 담아 표현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문을 보면 여기 지각할까봐 뛰어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지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뛰어왔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걱정이 될 때 이야기를 할 때 뭐뭐을까봐를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이 작을까봐 조금 걱정했어요. 여기도 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 이젠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 왜 이렇게 땀이 나? 지각할까봐 뛰어왔어.
두 번째, 엄마, 이 옷 정말 예뻐요. 사이즈도 딱 맞아요. 작을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야단 맞았어? 아니, 야단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았어. 자, 이런 식으로 뭐뭐을까봐를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람 시계가 3개나 있어? 응, 아침에 느느느느느 3개를 사용해. 자, 우리 빈칸에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뭐뭐을까봐를 쓰면서. 바로 늦게 일어날까봐 3개를 사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게요. 이 옷은 왜 가져갔어? 저녁에 날씨가 느느느느느 가져왔어.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추울까봐 가져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젠 세 번째,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시험 잘 봤어? 모르겠어요. 느느느느느 조금 걱정돼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 봤을까봐 조금 걱정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문법은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문법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요?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샤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네, 샤워하는 동안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샤워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왜 전화 안 받았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샤워하고 있어서 못 받았어. 네, 맞아요. 그리고 샤워하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볼 문법은 뭐뭐 느라고입니다. 뭐뭐 느라고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에 어떤 것을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의 제약이 있어요. 첫 번째,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이제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듣느라고 동생이 전화를 못 받았다. 이거는 안 됩니다. 동생이 음악을 듣느라고 동생이 전화를 못 받았다. 이건 되고 내가 음악을 듣느라고 내가 전화를 못 받았다. 이건 되지만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에서는 느라고를 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뒤 문장에 청유문, 명령문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문장은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느라고 약속을 연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느라고 제가 늦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약속을 연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뭐뭐 느라고를 쓰지 않아요. 자, 세 번째, 과거에 뭐뭐 at, 미래의 뭐뭐 get과 함께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느라고 힘들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느라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했느라고 힘들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화 왜 안 받았어? 샤워하느라고 못 받았어. 두 번째, 왜 이렇게 늦었어? 열쇠를 찾느라고 늦게 나왔어. 미안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뭐뭐느라고를 써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부터 너를 불렀는데 못 들었어? 음악을 듣느라고 못 들었어. 미안해. 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몇 시야? 30분이나 늦었어. 미안해. 느느느느느 시간 가는 것을 몰랐어. 자, 이 친구가 무엇 때문에 늦은 것 같나요? 정답은 공부하느라고 시간 가는 것을 몰라서 늦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영화를 느느느느느 벨소리를 못 들었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느라고 벨소리를 못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어제 왜 잠을 못 잤어? 책을 느느느느 못 잤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어.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읽느라고 못 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두 번째 문법도 끝이 났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순서, 듣기 순서입니다.
자, 우진이와 지수가 주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우리 한번 듣기 지문을 듣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듣고 말해봐요. 우진아, 주말에 우리 가족 농장에 갈래? 가족 농장? 재미있겠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요즘 축구 연습을 하느라고 공부를 거의 못했거든. 우리 가족도 내가 피곤할까봐 농장에서 하루 종일 있지 않아. 오전에 채소를 따고 그걸로 점심밥을 먹은 후에 바로 오거든. 갔다 와서 공부하면 어때? 그래? 그럼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허락하실 것 같아. 그래, 이따 전화 줘.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진이는 요즘 주말마다 무엇을 했어요? 어떤 것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요즘 주말마다 축구 연습을 했죠. 자, 그러면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번, 지수는 우진이와 농장에 가고 싶어 해요. 우진이는 주말에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우진이는 시험 공부 때문에 축구 연습을 못했어요. 지수 가족은 농장에서 점심 식사 후 집에 돌아와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세 번째, 우진이는 시험 공부 때문에 축구 연습을 못했어요. 이게 맞았죠? 잘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지수 가족이 올해 농장에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정답은 지수가 피곤할까봐 농장에 오래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순서는 읽기 순서예요. 자,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자,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걱정을 하며 살고 있어요. 시험 볼 때 실수할까봐, 소풍을 갈 때 비가 올까봐,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등등 걱정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조사에서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40%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걱정이며 22%는 일어나도 별 문제 없는 아주 작은 걱정이고 4%는 태풍, 지진 등 걱정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걱정은 4%밖에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불행하게 보내지는 않았나요? 누가 다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걱정은 우리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분 옆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자,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읽은 내용과 같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1번, 걱정을 미리 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건강에 좋아요. 이건 맞나요? 아니죠. 반대로 걱정을 미리 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두 번째, 선생님은 학생들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세요. 이건 맞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걱정 중 96%는 지금 우리와 관계없는 걱정이에요. 이건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4%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죠? 자, 2번. 그래서 말한 조사에서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몇 %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했나요? 기억하나요? 바로 40%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했지요. 자, 이제 우리 6번째 순서, 문화 순서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은 안 돼요. 자, 한국 사람들은 생일날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생일은 물론 기쁜 날이겠지요. 하지만 또 미역국 먹었어 라고 말하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미역국 먹었어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미역이 미끄럽다는 것과 시험에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험생에게는 아주 딱 달라붙는 엿을 선물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희망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국은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지 않고 엿을 선물하거나 혹은 이렇게 떡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빈칸에 쓰세요. 여기 보기에 4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한번 어떤 단어가 어떤 곳에 잘 맞게 들어가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서 친구들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어떤가요? 잘 풀었나요?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여기에 있는 글과 맞는 것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서 친구들이 혼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어떤가요? 잘 풀었나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뭐뭐을까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엄마 선물 고마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구나. 이런 식으로 뭐뭐을까봐가 쓰여져 있는 것이 맞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서 혼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친구들 여기 선생님 잘못 썼는데 입 썼어요가 아니라 입었어요입니다. 여기 비읍 시옷 받침이 아니라 비읍 받침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을까봐를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로 안에 쳐져 있는 단어를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친구들이 혼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잘 풀었나요?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젠 다섯 번째, 뭐뭐 느라고를 쓰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기와 같이 아침 안 먹었어? 아침에 숙제를 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 여기 있는 문장 중 하나를 골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서 혼자 한번 풀어보고 우리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나요? 네,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문제.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어제 저녁 때 왜 전화 안 했어? 가족들과 이야기하느라고 깜빡 잊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 뭐뭐느라고를 쓰면서 여기 괄호 안에 쓰여져 있는 단어를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서 혼자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어떤가요? 잘 풀었나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네, 친구들, 이렇게 우리 한국어 중급 2반 제4강은 끝이 났어요. 오늘 수업도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댓글창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었다면 넘어가지 말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학교 교재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수업을 그간 해왔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동영상 수업으로 한국어 수업을 한 친구들 정말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오늘의 영상을 끝으로 방학 기간이라 영상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젠 새로운 동영상과 과제는 내년 2월부터 계속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 내년 2월까지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내세요. 우리는 내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